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좀 전에 얘기하다가 이제 끊었는데, 이 기본적 분석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두 개의 지표가 바로 PBR이라는 지표와 비중이 제일 커요, 얘가. 그 다음에 퍼라는 지표입니다. 이 두 개의 지표가 이제 그러면 제일 중요도가 높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해를 최대한 많이 해놓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 다른 지표들보다 제일 중요시하는 지표, 이 두 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항상 시작은 제가 정의부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PBR의 정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자산 비율이라고요. 퍼는 수익 비율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장 쉬운 얘기가 이 PBR이라는 개념은 부자를 생각해라, 부자. PBR은 부자. 쉽게 얘기하면 우량주. 이해되셨어요? 지금? 네. 퍼라는 개념은 고소득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약간 달라요. 부자면서 고소득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얘는 성장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일단 기본 개념은 이렇게 딱 닿으시나요? 그래서 PBR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준이 항상 되는 게 1이에요. 1. 기준점이.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저평가되어 있다. 1보다 크면 고평가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단순 계산이고요. 얘는 기준이 10이거든요. 그래서 10보다 작으면 얘는 저평가되어 있다. 10보다 크면 고평가되어 있다. 이거는 일반론이에요. 이거는 PBR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퍼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자, 지금 솔직히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맞지만, 원뎁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보유 중인 종목들 있잖아요. 이 보유 중인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을 들고 있어요. 네. 들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더존 비즈온의 재물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재물을 봤더니 요 옆에 이제 보면 PBR, 퍼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더존 비즈온의 PBR을 봤더니 5.95라는 수치가 찍혀 있어요. 5.95라는 수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해도 되나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 나중에 배우기는 하거든요. 나중에 배우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떤 종목이든지 이제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준 자체가 1이야. 지금 5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저게 저평가야, 고평가야. 이걸 빨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판단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단 기준에 대한 얘기.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저액이거든요. 그래서 저액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 그림을 내가 이쪽에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 아, 이쪽으로 옮겨놨나? 투자 얘기라서 저건. 그래서 기본적 분석 얘기. 아, 이건 그 다음 얘기인데. 아까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없네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PBR 기준으로 이제 우량주 얘기를 하잖아요. PBR이 1. 네, 이게 기준이라고 했어요. 성장주는 기준이 PBR 3입니다. 3. 초고속 성장주는 PBR이 5예요. 이걸 기준으로 기준점을 항상 이렇게 딱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PBR이 5다 그러면 이거 고평가된 우량주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혹시 이거 성장주 아니야? 그걸 먼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도전 비조는 연간을 먼저 보시고요. 연간을 딱 보시면 지금 이제 이쪽 매출을 보시는 거예요. 매출이 15%, 12% 지금 성장이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성장이 여전히 지속 중이잖아요. 매출이 증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10% 이상. 거기에 영업이익도 보면 지금 뭐 11%, 40%, 뭐 30% 이상은 제가 초고속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PBR은 지금 2였다가 3이었다가 4였다가 지금 5였다가 7이었다가 6이었다가 7이었다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고평가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애매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PBR을 무조건 1이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회사는 PBR이 이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 증가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PBR은 더 솟구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분기별로 보고서가 하나씩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때마다 영업이익이 계속 뭐 엄청난 영업이익을 찍어버려. 그러면 이 자산이 계속 증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PBR 수치가 이제 막 여기 7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이 돈을 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BR 수치가 다시 낮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젠이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종목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14억, 11억, 17억 이렇게 벌었던 회사예요. 그러다가 50억 찍었다가 398억을 찍었거든요. 여기서 여기 간 거. 지금 수치만 해도 584%잖아요. 영업이익만. 그리고 이 매출 증가는 197%. 제가 이런 기업을 뭐라고 했어요?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그 기업이잖아요. 이거. 그때 PBR을 보시라고요. 14를 찍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돈을 더 왕창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9로 낮아졌죠. 숫자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워낙 많이 워낙 많이 벌어버리면 PBR 수치는 다시 재산정되고 하면서 낮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도 있는 거죠. 이 계산법에 따라서 이제 저 수치가 낮아지는 거라서 이 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되면 이제 돈이 이제 계속 변동성이 굉장히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갖고 계시잖아요. 시즌 아니었나? 시즌 지금 이거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 가졌죠. 예, 아주 조금. 예, 1,500. 아주 조금. 예,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지금. 네. 지금 남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자꾸 딴짓 하시려고 하는데, 예, 지금 형님 얘기예요, 이거. 예, 이런 기업이라고요, 이런 기업. 예, 이런 기업. 지금 이게 따끈따끈합니다. 이게 지금 EQ 실적이에요, EQ 실적. 예? 영업이익이 감소는 했지만, 사실 여전히 예, 재작년 대비 지금 엄청난 숫자를 찍고 있다고요. 물론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되죠. 이 기업이. 그게 PBR이라는 게 주당 순자산이라고 네. 했는데 네. 돈을 많이 벌면 자산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PBR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를 더 많이 발행됐나? 발행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PBR이잖아요. 네. PBR은 주가를 나누기. 음. 이제 순자산 가치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서 질문은 주가도 같이 뛰잖아요, 지금. 얘도 같이 뛰고 있는 거고. 둘 다 늘어나는데 주가가 더 늘어나는 경우죠. 그죠? 얘가 지금 10배가 가잖아요. 그러네. 주가가. 근데 얘는 그걸 못 쫓아가죠.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무진장 만에 벌게 되면 예, 약간의 비정상적인 PBR 수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지속이 될 경우는 예, 다시 재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득이면서 사실 저런 회사는 초고소득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 이거는 갑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 자체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갑부의 초고소득. 그러니까 고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고소득. 예, 요 정도로 끝내면 안 되고 성장주 제가 이제 초고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보다도 더 높은 그러면 저는 광속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높아 그러면 저는 신급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이제 저만의 분류법인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아 그러면 얘는 광속에 해당되는 성장주인가 보다. 그러면 뭐 진짜 대박인 거죠. 사실. 지금 이 두 개에 대한 이제 개념 잡는 거를 거의 앞으로 한 달 가까이 할 겁니다. 뭐 다른 얘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제 저희 쪽에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MACD, 스토캐스틱, RSI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게 그물망 차트라든지 뭐 더 쓰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초급 가이드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고요. 심리적 지표에서 보고 있는 거 고가냐 저가냐 이 전저점 전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특히 외국인 지분율 요거는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시하는 거는 뭐냐면 파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산 것도 조금 생각을 하면 지금 보시면 이날 대비 이날은
변동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날 뭔 일이 터져서 엄청 많이 샀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루 동안 산 물량 자체가 지난 한 달 넘게 판 물량보다 많다고요. 그 정도의 호재가 지금 나타난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더 좋은 비 좋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얘네들이 다 나갔죠. 그죠? 또 다 팔아버렸네요.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지난 한 일주일치 정도를 사는 그 정도의 뭔가가 또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죠? 이렇게 올랐는데도 더 사고 있어요. 여기서 더 사고 있다고요. 그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은 물량을 이 정도는 놔두고 그러면 안 나갔죠. 들어온 사람이 안 나갔어야지. 그 상태에서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그죠?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사고 있네요. 이게 지금 수익 물량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수익 물량일 가능성도 있지만 얘도 수익 물량일 가능성도 있죠. 그죠? 샀다가 그냥 바로 그냥 손절하고 나간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이 저점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위에 차트하고 보면서 얘는 어떻게 매매했는지 계속 보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그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영문 HTS에서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달 전 대비 오늘 시점 기준으로 한 달 전 대비 요 수량 있잖아요. 요 수량. 이런 위치면 나는 사고 싶지 않다. 비교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달 전 대비를 볼 거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정도부터는 한 달 전 대비 이제 물량이 더 높이 있는 거죠. 그죠? 요거 대비 여기가 더 높죠. 좀 더 위로 가면 이제 당연히 이제 더 높아지기 시작할 거고. 그죠? 한 달 전 대비면 요 포인트니까 요 포인트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지금. 물량이.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 갖는 거죠. 지금 여기도 지금 한 달 전 대비 한 달 전이면 요 정도 되니까요. 그죠?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물량이. 그럼 요거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나는. 근데 왜 하필이면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20일이, 그러니까 20일을 표현하는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이 MACD도 12, 26, 9거든요. 근데 사실, MACD도 이제, 이 지표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6일 더하기 6일, 2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토요일날 놀거든요. 옛날에는 토요일날 일했고, 그러면 이것도 10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 다음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엔벨로프도 20일 기준이잖아요. 왜 20일일까요? 수많은 지표가 왜 20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인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럼 5일로 잡고 일주일로 잡고 20일.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어떤 기준점을 잡을 때 주식을 나보다 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20일을 되게 중시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20일을 나도 중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궁금하니까. 저도 그냥
저도 그냥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준점을 삼아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 예, 이제 더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20일이 중요하구나. 한 달이라는 이 개념이 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숫자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는 거죠. 심리적이죠. 심리적. 월간 뭐 결산이라든지 그쵸. 뭐 월급날 그쵸, 뭐 그쵸.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월로 네, 매달.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일 큰 형님이 예, 제일 큰 형님이라고 하면 이제 대주주 아니면 녹음 하나도 안 했네. 왜 도움이 안 됐지? 죽음이 중간에 응? 예? 아 제가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했는데? 했어요? 했잖아요. 하고 있는 거구나. 네. 아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20분 왜 또 사라졌지? 20분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게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요. 다음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좀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사거나 아니면 어떤 집을 가면 내가 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맛집 이런 걸 생각하면 장사가 잘 되는 집인 거잖아요. 그죠? 나도 가고 싶은 거고 나도 그걸 사고 싶은 거죠. 아니면 나도 그걸 먹고 싶은 거고 그런 주식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주식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보다 좀 많아지면 상대적인 거죠. 그러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제가 여기서 이제 심리적 저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본적 저점이 있을 거고 기술적 저점이 있을 거고 심리적 저점이 있겠죠. 저점의 종류에도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세 개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앞에 심리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추세선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의 주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항상 해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다 필요 없으니까. 오늘 주가 기준으로 최소 지난 10년 정도를 보거든요. 최소. 그걸 보기 위해서는 역대 차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항상 역대 차트로 계속 가거든요. 지금의 주가가 과연 저점일까?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 회사는 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예감상. 그래서 이제 저점 찾고 고점을 찾았어요. 그러면 저점과 고점만 남기고 다 삭제시켜버려요. 이때 저점이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이 저점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는 거냐면 이 저점이 이 과거의 모든 역사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이 미래에 있을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가격이다 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상향을 하고요. 우상향되는 직선을 찾아서 그냥 선 하나만 무조건 그려버려요. 그래서 오늘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렇게 가버리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가면 마지막 선이 이 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선의 길이가 1년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장기 지지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선은 여기서부터 1년,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얘도 장기 지지선인 거죠. 그 다음 선은 1년, 2년, 3년, 4년짜리가 나왔어요. 4년 한 3개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가 경기 지지선인 거죠. 얘가 나왔어요. 얘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확정인 거죠. 지금의 이 종목은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깨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하 1층인 거죠.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오늘부터 이제 1년이 한 1년 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점 기준으로 직선을 그냥 하나 그어버려요. 여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심리적 고점을 잡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주가는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선과 이 위의 선, 그 사이에 존재를 하겠죠. 100% 라인만 지금 잡아놨잖아요. 위아래로. 계속 100% 해가지고 잡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는 어찌됐든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기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은 얘였던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뚫리는 흔적의 음봉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얘가 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요 사이를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심리적인 이 중기 고점인 거죠. 근데 지금의 이 위치는 여기 대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좀 넘으니까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아니면 3등분 하려고요. 3등분을 대충 해서 이 밑에를 심리적 저점 구간으로 잡거든요, 제가. 이 심리적 저점 구간을 이렇게 잡거든요, 제가. 심리적 저점 구간. 여기는 심리적 고점 구간. 가운데는 그냥 그저 그런 구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심리적 저점입니다. 심리적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면 내가 추세선 가지고 뭔짓인가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저점이구나. 그러면 밑에 있구나. 위에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때 스윙은 어떤 거예요? 최대 한 달인 거잖아요. 최대 한 달. 최대 한 달. 그러면 이 선의 길이는 최대 한 달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쪽에서도 올라오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면 오늘 시점 기준으로 그냥 집중해서 볼게요. 얘는 이제 여기서 없어졌고 얘도 여기서 없어졌고 지금의 주가 위치는 요거 아니야? 요거 맞죠? 얘고요. 얘거든요. 나중에 배우는데 이거는 지금의 주가 위치는 지금 여기부터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근데 그 전에는 밑으로 이렇게 올리면 여기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상향 돌파하는 순간 심리적 고점은 심리적 저점으로 바뀌죠. 단계 상승을 하면서 이거는 단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 투자까지만 스윙하는 사람들도 이게 뚫렸네? 이제 저점인가 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요. 반면에 이게 깨져버리면 난 이게 저점인 줄 알았더니 이거 고점이 돼버렸네. 나 이게 이제 고점이니까 팔아야지. 당연한 얘기죠. 그런 얘기라고요. 이제 조금 감이 오죠, 이것도. 그래서 주가는 하락 구간에 있다. 그 얘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가 하락이라고 딱 잡아버리는 거라고요. 나머지는 횡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지. 얘도 하락.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락을 만드는 애는 중간중간 하나씩 껴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횡보. 위에서 여기와
요 사이를 뭐 횡보하나 보네. 얘 때문에 계단 하락했네. 그러고 나서 횡보네. 에이, 얘 때문에 또 계단 하락했네. 또 횡보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계단 상승한 거네. 아, 얘 때문에 계단 상승한 거네. 아, 되게 세네. 매수세가 세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주식의 흐름과 스타트의 매매법은 사실 저평가 매매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스윙을 지금 알려드리잖아요. 스윙.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법은 이런 거죠. 제가 이런 매매법을 하나 이제 알려드려요. 굉장히 큰 거죠. 다른 뭐 볼린저 밴드 매매 방법이 있는 거고, 윌리엄 오닐의 좋은 주식 고르는 캔슬림도 있는 거고, 뭐 있겠죠. 근데 제 매매법 안에는 사실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은 요만큼만 걸쳐 있는 거고요. 윌리엄 오닐의 좋은 주식 고르는 법도 요만큼만 이렇게 걸쳐 있는 거고요.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증권 분석이라는 서적, 저 서적 같은 경우에는 좀 요만큼 차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 서적이 있는 반면에 조금밖에 영향을 안 준 그런 서적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역발상 투자 같은 경우에도 꽤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저만의 매매법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냈는데, 그러면 이제 매매법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매법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스윙을 알려드려요, 스윙. 이게 스윙 매매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초단타 매매법을 이렇게 알려드린다고요. 디펜던시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나서 투자 매매법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겠죠. 그것도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장기 투자 관련된 것도 이제 알려드릴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윙에서 지금 알려드리는 스텝 1은 얘다. 스텝 2는 얘인 거죠. 스텝 2는 얘예요. 요 안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스텝 1 안에. 그리고 스텝 2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스텝 3는 얘입니다. 얘.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파트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초단타를 알려드리잖아요. 초단타는 얘입니다. 예. 여기에 존재를 한다고요. 초단타는. 이런 애들 가지고 초단타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애들 가지고 초단타 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애를 가지고 초단타 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 얘라고요, 얘. 그리고 투자는 얘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뭐 저평가 우량 주고 나발이고 성장 주고 개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요. 저는 얘라고요. 얘가 아니면 투자를 안 하겠다. 딱 얘 하나. 그래서 계속 압축해 나가가지고 걔만 딱 잡아서 걔한테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이 압축돼가지고 여기 쑥 들어가야 돼요. 언제 얘로 변할지 몰라요. 3,000개 종목 중에 얘가 딱 이제 특정 종목이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어제도 얘기는 살짝 했지만 결국에 나만의 매매법을 완성시킬 때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책이 수두룩 이제 쭉 100권이 넘죠. 기술적 분석 거기에 플러스 자기만의 또 매매법 저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책들이 또 수백 권이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 심리적 분석 얘는 뭐 몇백 권 되지는 않아요. 얘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기법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부를 해서 나만의 매매법을 점점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게 평생 할 일이에요. 일단 베이스가 되는 아까 수익률 보셨죠? 제 거. 최소 이 정도는 벌 가능성이 있는 매매법을 제가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본인만의 이제 습성, 본인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본인한테 이제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서적을 보는데 그 서적은 기본적 분석 서적일 수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은 일체 다루지 않고 어떤 서적은 심리적 분석만 주구장창 하는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들은 일차네요. 어떤 서적은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고 증거 분석은 이 얘기만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쌀 때 무릎에서 샀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어깨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꼭대기에서 팔려는 생각 자체를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매법은 스윙으로 하나, 둘, 세 개를 알려드려요. 초단타는 최소 3개를 알려드리는데 하나는 상한가 매매법. 상한가가 딱 떴어 내가 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약한 애들 그거 가지고 스캘핑을 어떻게 하나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시간인 거고요. 이쪽은 단기와 중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2개 정도 크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이제 앞으로 가르쳐 드릴 거고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매매법을 완성시키는 게 좋고요. 내가 느긋해 돈도 많아 그러면 이 기본적 분석의 비중이 확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종목 공부죠 사실. 그래서 초급에서는 딱 하나만 알려드리는 거죠. 봉쇄계 매매법. 뭐 이런 거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은 대충 하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 언제 사라고 음봉을 기준으로 절반을 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이 음봉이란 어떤 음봉이냐? 봉 3개만 못 보기 때문에 음봉이 2개면 이 음봉 2개를 합쳐라. 그래서 이 음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 채우기를 저 색깔로 하면 섭하죠. 그죠? 테두리도 저 색깔로 하면 섭하죠. 음봉인데. 이해되셨죠? 음봉이에요. 얘는 노란봉이 아니라 얘도 좀 불구죽죽한 색으로 해야 좀 덜 섭하죠. 2개를 합치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언제 살 거냐 절반 이상을 치고 올라가면 살 거다. 요거는 필수 지표입니다. 필수 지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 하나 있었죠. 요거 요 안에 존재하는 모든 내가 산다. 내가 사는데 저 봉쇄의 매매법 저거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팔 때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지켜라.
물론 어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음. 리스크 매니지먼트 때문에 이제 어기게 되는데, 내가 이제 현금 확보 차원에서 이제 막 양봉인데도 팔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 이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X 파일 진행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